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월요일 국내 증시는 지난 주말 해외에서 들려온 상품 속의 강한 모습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40선 위에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도 늘어나면서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2030선 아래에서 진행 중인데요. 강보합권 코스피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개미들의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두겠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꼼꼼하게 남겨주시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3번, 02-3153-2613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가 모두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기분 좋게 코스피 지수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흐름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40선에서 출발해서 현재 2030선에서 순항 중입니다. 장중 한때 2047선도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는 2028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인데요. 외국인은 이틀 연속 매수 우위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한때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540선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현재는 540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은 7거래일 만에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중국 지준율 인하 소식과 유럽발 호재에 힘입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123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19만 4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현재는 소폭 하락해서 117만 4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중국 지준율 인하 소식에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83% 상승한 41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1월 30일 30만 원 선이 무너진 이후 27만 원에서 28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다가 현재는 28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8일 30만 원대 회복 후 숨고르게 돌아섰습니다. 32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꾸준히 상승 중인데요. 18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TJ 홈쇼핑이 27만 원 선 회복 후에 상승 중이다 다시 하락세를 돌아섰습니다. 27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TJ ENM은 한 달 동안 3만 1,000원대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는 3만 1,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지난주부터 다시 하락세에 들어서서 금요일도 하락세로 마무리했는데요. 현재는 10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도 지난 30일 5만 원대 재진입 후 꾸준히 상승 중인데요. 현재는 5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다시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한때 119만 4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현재는 소폭 하락세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는 2.78% 하락한 14만 원에, 삼성전기는 1.73% 하락한 9만 6,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 소식에 화학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LG화학이 3% 넘게 상승했는데요. 호남석유는 3.41% 상승한 37만 9천 원에, S오일은 0.77% 상승한 13만 1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와 관련해서 서해안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함용 장비를 생산하는 스페코는 4.3% 상승한 2,670원에, 함정과 전투기 방향탐지 장치를 취급하는 빅텍은 7.22% 상승한 1,930원에, 군 무선통신 장비 업체 휴니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멘트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멘트 및 레미콘 가격 문제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가격 인상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신양해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3,840원에 현대시멘트도 14.57%까지 상승한 1,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일 장 마감 후 탑업인 인수와 또 영상 콘텐츠 사업 추진 인사를 밝힘으로써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인수 대상으로 거론됐던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한 네트워크스는 9.1% 상승한 995원에 펜엔터테인먼트는 3.83% 상승한 5,9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 통해서 이 시각 시장 흐름 자세하게 확인해 봤는데요. 모두 개미들의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과 전화번호 02-3153-2613번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전화 이용하시면 전문가와 직접 대화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통해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꼼꼼하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분석해보고 가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이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다우지수는 13,000선도 근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토요일에는 또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정리 부탁드립니다. 국내장은 이제 미국장의 상승에 영향을 좀 받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주말에 지진율 인하를 지난 12월 이후에 다시 한번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유동성이 더 풀리는구나 하는 것이 시장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중국이 이제 그 지진율 인하를 했는데 0.5%를 인하해서 20.5%를 이제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75조의 효과가 있답니다. 그것이 이제 국내장에서 중국 관련주들에게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유동성에 의해서 방향성이 계속 잡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그리스 문제가 유로존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유로존 회의에 국가들이 요구했었던 3억 2,500만 유로에 대해서 재정 지출 감축을 어느 정도 합의를 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20일 오늘 밤에 그 결과가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시장에서 생각했던 재료들은 오늘로써 모두 다 출회가 된 상황이고 미국의 3차 양적 완화만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재료가 이제 소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달 말일에 유로존 22 유럽 중앙은행에서 다시 한번 6,800억 유로에서 1조 유로 정도를 또 풀어주죠.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풀린 돈이 국내 돈으로 따진다면 2,5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이끌 수 있는 재료가 소멸되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계 매물이 출hiện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주말에 그 일본 재무상이 한 말 중에 중국과 IMF를 통해서 유럽 지원을 합의했다는 뉴스가 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북한이 서해에서 대잠수함 훈련, 한미 대잠수함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훈련에 대해서 경고 발언했죠. 서해 사격 훈련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그쪽 서해 5대에 있는 주민들은 9시 전까지는 뭐 대피를 해라 뭐 이런 게 약 강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란이 그 영국과 프랑스 석유 수출을 중단한답니다. 얼마 전에 유로존의 6개국에 대해서도 역시 석유 수출을 중단했는데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석유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란이 지금 핵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접어들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붕괴 작전이 펼쳐질 경우에는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유가의 급등은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호재가 소멸하는 과정 속에서 악재가 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경계 매물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도 역시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돋보입니다. 현물에서 1,450억 정도를 매수해주고 있죠. 기관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1,500억 정도로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은 18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5,370개를 매도를 하고 있죠.
이걸 우린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시스가 만약에 백워데이션 상태로 만약에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이 환매가 들어오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이론 베이시스보다 시장 베이시스가 더 좋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930억 정도가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은 사실 그렇게 매도를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관이 많이 매도하는데 개인들의 매도를 보시면 화학업종과 철강 기계, 그 다음에 운송장 유통업 쪽에서 대량 매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전업종에서 매수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과 은행업 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1,540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화학업종하고 유통업 쪽에서는 약 160억 정도를 매수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의 그 기관주의 주도자로 작용하는 투시는 전업종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공간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겠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1% 정도 상승하다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온 모습이 특징입니다. 혹시라도 113만 원대 밑으로 하회하게 되면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하거나 오늘 아침에 상승한 것은 오버슈팅이었을 확률을 좀 열어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변 종목에서 지금 보시면은 중국 관련주에서 포스코가 1.9% 상승, 현대중공업 1.2%, LG화학이 3.7% 정도 상승하는 외에 두산인프라,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마이너스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지진율 인하가 벌써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의 소멸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 상승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지수가 2036포인트, 이 자리는 그 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석 값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벌려주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걸 돌파하고 볼린저 밴드가 우상향으로 돌게 되면 추가적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여기 주가가 하락해서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 더 하회하게 된다면 단기적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월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그리고 도희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든든하게 힘차게 오늘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여기 신도림이에요. 네, 이번에도 신도림에서 꽤 자주 전화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지난번 전화 주신 분과 같은 아니, 분이십니까? 처음이에요. 네, 인기가 많습니다. 개미들의 큐가.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저는 SFC를 1119원에 했는데요. 30%요. 1119원에 비중이 30%면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매도 시점이 네. 이게 여유 자금이라서 시간적 여유는 있는데요. 네.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장중에 최고가 경신했고 쭉쭉쭉 계속 잘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여유 자금이라고 하셨으니까 장기로 보유하셔도 괜찮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이성규 팀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 직접 대화 나눠보세요. 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수익 중이시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이런 분 제가 최근에 들어서 본 적이 없는데요. 거의 다 이제 손실 네. 뭐 이렇게 보셔가지고 뭐 걱정스럽게 맞아요. 해서 그런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좀 많이 안심이 되네요. 수익 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일단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겸손하셔서 그런 너무 거예요. 네, 그 SFC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태양광의 그 백시트라든지 그 빛 필름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쪽에서 이제 부품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최근 들어서 그 태양광들 조금씩 이제 회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 업체들 이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그래도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을 이제 지나간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최악의 국면을 지나간 거지 성장성이 갑자기 막 가파르게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업계에서 일단은 추정하고 있는 것은 그 태양광 산업이 향후에 한 2015년까지 해서 연평균 한 20% 정도 성장할, 20%면 굉장히 고성장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20%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2011년 기준으로 해서, 201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EPS 같은 경우는 한 1,000원 정도 선으로 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 같은 경우는 더 높았는데요. 워낙에 그 2011년도에 이 태양광 업체들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안 나왔고, 다시 한번 그 매출세 자체를 좀 회복을 한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많이 나왔을 때 EPS가 한 1,400원 정도 내지 1,500원까지도 나올 수는 있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같은 경우 지금 10배도 안 되는 수준이 되겠죠. 예상 EPS 대비해서요. 네. 그래서 일단 저평가 수준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주가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그 우호적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물론 이게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2011년 11월 3일, 10일 날, 지금 현재 그때 이제 상장이 된 종목인데, 이때 당시 작년 평균 단가, 물론 제가 계산해야 되지만, 거래량하고 같이 비교해봐서 평균 단가 같은 경우는 한 10,000원, 11,000원 선 정도 되거든요. 2011년이요. 네네. 근데 2012년에 제가 한 20% 정도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이 그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그 EPS 자체를 그렇게 따라가고 그러진 않지만 어느 정도 EPS는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또 주가상으로만 보게 되면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미 이익 자체는, 올해 이익 자체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네. 14,000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1년 만에 뭐 30% 이 정도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건데, 네. 그래서 그 정도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대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시 하락한다고 이런 것보다는 여기서 계속 14,000원대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을 거라고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물량들을 조금씩 처분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20% 기준이고 그 저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2,500원 선, 이 정도 선에서는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뭐 악재만 없다고 한다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2,500원 선이 이탈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하게 됐을 때는 거기서도 일부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박스권, 2012년 박스권은 물론 밴드 상은 작지만 12,500원 그리고 14,000원 그 사이선에서 계속해서 머물다가 위로 올라가면 홀딩 관점이고요. 밑으로 내렸을 때는 당연히 차익 실현해서 이익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고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태양광 업체들이 완벽하게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 익절가죠. 익절가는 12,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50% 있다가 네. 12,900원에서 10% 팔고 13,900원에서 10%를 판 상태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그럼- 이제 20% 팔아서 30%인데, 네. 그러면은 한 15,000원이 맥시멈이라고요? 14,000원. 일단 4,000원인데, 그거는 이제 뭐, 그 계산 추정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뭐 정확히 맥시멈이 아니라 그 정도 네네. 선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해도 좋은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네. 태양광 산업이 갑자기 좋다 그러면 또 엄청나게 막 올라갑니다. 뭐 16,000원, 17,000원 막 돌파하고 올라가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냥 이익 네네. 추세상으로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그 점은 반드시 좀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네, 이번 한 주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고민 생기시면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GS건설을 보내주셨네요. 383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GS건설 10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어떻습니까? 예, 일단 GS건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네. 대형 건설주에 포함되는 그 대표적인 건설 업종의 그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 이제 시장을 보면은 건설, 증권, 화학주가 강하게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신트로이카라는 그 말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때 일단 건설 업종을 포트폴리오에 지금 담는다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 자체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근거로는요. 일단 건설 업종 같은 경우 작년 말에
실적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닝 쇼크가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일단 자동차 업종 흐름과는 좀 상반되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건설 업종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데 그 기대감의 그 이유가 그 해외 수주 모멘텀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달 예상되고 있는 70억 달러 규모의 그 사우디 페트로라비 석유화학 8개 패키지 부문에서 GS건설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미 입찰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 장에서는 건설 업종이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바로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제 이게 GS건설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위아래로 이렇게 선 2개를 그려놨는데 역시 상승 추세는 여전하다고 할 수 있고 지금 다만 상승 추세대의 하단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손절을 고려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비중이 20%라고 하셨으니까 비중 확대의 관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건설주고 이제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한 30-40%까지는 제가 비중 확대를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9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12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GS건설 첫 번째 문자 상담으로 이어갔는데요.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운메디칼이 들어왔습니다. 3628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세운메디칼 5,430원을 매수하셨고 비중이 60%라고 하시고요. 한 종목 더 보내셨습니다. 바이넥스 9,7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네. 일단 그 세운 메디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두 개 다 이제 그 포함되어 있는 게 어느 쪽이냐면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돼 있는데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의료 기구 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 EPS로 한 100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따졌을 때 지금 현재 그 PER도 그러니까 48배,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평가 수준에 좀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가 추세가, 그러니까 의료기구가 향후에 분명히 계속해서 수요가 증대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태가 워낙에 좀 약간 비싼 그런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약간은 주가 상승 탄력에 있어서는 지금 전망보다는 상승 탄력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고평가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 탄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예상보다 그러니까 실적이 쇼크가 나오게 된다면 급락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반드시 지금 시청자분께서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평균 주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4,500원 선을 반드시 좀 확인하시면서 이 부분 이탈했을 때는 일단은 손절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기 때문에 크게 그 어떤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게 5,500원 선을 단기적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넥스가 있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업도 물론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좀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세우 메디카보다. 근데 좀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 기업은 분기별 그 어떤 실적 부분이 증가 추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도 좀 더 좋아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08% 좀 강세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네. 일단은 그 바이오 세포 치료제 쪽이죠. 아무래도 그 세포 치료제 이쪽이 조금 더 의료 기구 쪽보다는 매출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더 잘 나올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느 쪽이 더 잘 나올지는 그건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일단 분기별 실적이 좋다라는 것과 치료제 쪽이라는 거 이제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그 분기별 증가 추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래서 역시나 분기별 그 실적 부분 역시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 보유를 하실 거면 역시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올해 작년까지 해서 다 EPS 추세를 보게 되면 EPS 자체는 한 87원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100배가 넘어갑니다. PER이요. 그 점 좀 이렇게 주의를 하시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손절가는 9,000원 선
내서 반드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역시나 예.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11,000원 선으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우건설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0309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대우건설 1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중장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이분은 매수가 부근에 지금 현재가가 놓여있긴 합니다만 대우건설이 아래로 조금 방향이 쏠려 있어서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네. GS건설하고 아주 똑같은 맥락으로 예.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일단 중장기 업황으로 지금 건설주를 포트폴리오에 담는 전략은 매우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일봉 차트상으로 볼 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GS건설보다는 약간 하방으로 좀 지나치게 가지 않느냐라는 그 우려를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지금 오히려 손절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네.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40%, 50%까지 그 늘려서 그 담을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대우건설이 더 담기 그렇다고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GS건설도 괜찮고요. 이게 지금 일봉상으로 볼 때는 제가 똑같이 그 추세를 두 개를 그려놨는데 이탈한 것처럼 보여서 약간 불안하신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문자 그 주신 분께서도 중장기를 그 물어보셨기 때문에 네. 주봉과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그 하락이 최근 상승에 의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보다 특히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상당히 바닥을 다지고 오히려 더 지금 상승을 준비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 종목의 같은 경우 지금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이 이제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굉장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걱정보다는 오히려 비중 확대를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다면은 그냥 일단 10,000원 정도에는 일단 1차적으로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예. 목표가는 이제 12,000원에서 13,000원 그 이상을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비중 확대는 어느 정도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오늘처럼 급락이 나온 네. 날은 그 비중 확대의 그 기회로 삼으실 수 예. 있겠고요. 그 10,000원, 1,500원, 10,000원대 초반까지는 제 생각에는 좀 비중을 확대하시다가 네. 만 원이란 게 제가 좀 이게 딱 지정을 해드린 이유가 그 라운드 피겨라 그래가지고 10,000원대 주식과 9,000원대, 1,000원대의 주식은 좀 다르기 때문에 10,000원대에서 강한 지지력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10,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자라는 말씀으로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비중 한 30% 정도로 지금이 20%신데 한 그 정도 비중 확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더 강력하게 나가도 될 만한 종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 40%, 50%까지는 40%, 50%한 종목에 투자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097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LTS를 보내주셨는데요. 19,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5%. 향후 전망과 목표가 부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0972번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LTS 어떻습니까? 네, LTS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실링 장비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LED나 AM, OLED 이런 부분들의 그 실링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그 시장 점유율이 97%에 달할 만큼 굉장히 좀 우수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기업 자체 전반적으로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일단은 그 EPS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물론 작년에 그 실적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1,000원 정도 나왔어요. 그것들을 지금 대비해 보게 되면 한 20배 정도 수준인데, 분기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따져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분명히 그 재작년, 그러니까 2010년 같은 경우, 2010년보다 2010년이 매출액이 더 나왔는데 오히려 당기순이익은 2011년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원가 부담이 그만큼 많이 됐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분기별로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원 선을 대입을 하는 것보다는 네. 그거보다는 2010년에 어느 정도 그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더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2010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EPS가 한 1,600원 정도 나왔었고요. 작년이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단기간에 뭐 1,600원 다시 간다. 이게 이런 말이 아니라 EPS는 약간은 그거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좀 드리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EPS는 워낙 눌렸던 부분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약 1,300원 정도를 올해 예상치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1,300원 정도로 잡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6배 정도 아마 좀 이렇게 그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은 상단에 막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그 IT 업종들이 지금 현재는 그전에 20배 정도 수준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면서 한 15배, 16배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위에 PER이 상향 조정된 것들은 약간 상단에서 막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분할 매도 타이밍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IT 업종들이 다시 상향 조정되기 전까지는 18,000원에서 지금 현재 위에 상단에 제가 찍어놓은 한 25,500원 내지 21,000원 정도 선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좀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박스권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TS 봐드렸고요. 다음은 뉴로스 들어왔습니다. 779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뉴로스를 첫 상장날 매수하셨대요. 그러니까 2월 15일 지난주 수요일 정도 되겠네요. 첫 상장날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13,650원, 비중이 40%신데 나흘째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우시다고 11,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예, 지금 뉴로스 네. 뭐 처음 보는 종목이긴 한데요. 신규 예. 상장 종목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매수를 섣불리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그 전에 그 과거 데이터도 없을 뿐더러 네. 지금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실적 부분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지만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매수 그 전략을 지금 사용하신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를 첫날 매수하신다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을 조건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비중이 40%면은 꽤 적지 않은 비중인데 상승을 생각하시고 베팅을 하셨다면은 만약에 주가가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면은 그 전략의 실패를 깔끔히 인정하고 이렇게 손절을 하는 전략을 사용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지금 앞에 종목들과는 다르게 지금 비중 40%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에서라면은 당장 전량을 처분하시기 힘들다면은 절반 정도 비중 20%로 줄이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진입을 원하신다면은 예. 그 주가가 일단 그 하락세가 진정되고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이 보이고요. 지금 신규 상장된 종목으로서 지금 일단은 그 40%의 비중을 20%로 줄이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비중 줄이시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뭐 손절가를 정하셨다 하더라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잘 지키면 전문가게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C 들어왔습니다. 5778번님의 종목인데 SKC 5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과연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이 점이 궁금하시대요. 수익 날 수 네. 있습니까? 네, 일단 SKC 수익은 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그 점은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SKC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화학필름 사업, 화학부서랑 그리고 화학부랑 그리고 필름 사업부로 나뉘게 되는데요. 대부분 뭐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개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그 신성장 동력으로 SKC에서 잡는 것은 역시나 그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그 필름 그쪽 부분인데 사실상 그 태양광주도 다 무너진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재차 살아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그 실적 자체는 그렇게 개선세가 빠르진 않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SKC가. 그렇고 워낙에 그 태양광 업황 자체도 뭐 일각에서는 뭐 좋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한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태양광이 그렇게 빨리 성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다급한 마음 말고는 그런 마음 말고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관점을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일단 그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작년 EPS가 지금 현재 한 3,800원 정도 좀 네. 해당하는 모습이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뭐 15배 이하 지금 화학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은 고평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일반 화학주보다는 조금 약간 고평가인데 업황 자체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정도 고평가는 일부 수익성에서 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최근에 들어서 어느 정도 그 이 태양광 업종들 부각받으면서 대부분이 보시게 되면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라고 제시해 드릴 것 같으면 바로 그 상단 돌파한 부분들, 그러니까 약 47,000원 정도 지금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47,000원 정도를 반드시 손절가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 전반적인 점진적 개선세입니다. 빠른 개선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일단 전반적인 그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제가 6만 원 선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점 확인하시면서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단기적으로 갑자기 태양광 호재가 나와서 상승하게 되면 일부 물량들을 조금씩 덜어내셔서 일단은 안전성들을 좀 확보해 놓는 게 좋을 것으로 좀 판단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KC 6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 하지만 급등할 때는 조금씩 비중을 덜어내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하고 있는 중에도 무료 문자 번호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아직 문자 보내지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종목은요. 예, 바로 종목 얘기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죄송합니다. 종목 예. 보유 중이신가요? 저 샤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샤인 급등한 종목이죠. 매수하신 가격이 궁금하네요. 네, 매수가는 6,380원에 어유 매수 굉장히 잘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30% 비중이고요. 네. 지난주에 뭐 며칠 급등해서 원인을 보니까 예. 뭐 2차 전지를 예, 맞아요. 재료로 하고 있던데요. 예. 이 재료를 가지고 더 들고 가기에는 네. 좀 재료가 약하지 않나 해서 네, 약간 불안하다. 네, 그래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고요. 네. 장중에 등락이 굉장히 심한 거에 대해서 예. 예.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급등하셨을 때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으시고요. 좀 전에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김정일 사망 전에 예. 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자, 샤인이 아무래도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고 또 재료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들고 있는 게 좋을까 이 점도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예, 옆에 도희준 전문가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네. 직접 한번 전문가님과 대화 나눠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예.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네. 지금 이게 지금 2차 전지 사업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다라고 판단이 저도 됩니다. 예, 예. 근데 그 전에 먼저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 이미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아, 네. 이게 이 기업에 있어서는 약간 호재로 많이 작용을 했는데요. 근데 예. 제 생각에는 네네. 흑자 전환을 달성했지만 네. 그 흑자 전환 폭이 이제 6억이거든요. 아, 예. 그렇게 크게 흑자 전환을 한 건 아닙니다. 네네. 폭이 미미하고 최근 나온 급등은 그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2차 전지의 사업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네. 한 것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예, 예. 네, 하지만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역시 가지고 있는 게 그 시청자님 그 생각이실 텐데요. 네네. 공격 혹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예. 그 전략을 수익 극대화로 하실 건지 아니면 손실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실 건지 그거에 따라서 제가 전략을 다르게 제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보면은 매수가가 아주 훌륭하세요. 아, 네. 예, 6,300원에 잡으셨으면은 지금 네. 이제 수익이 한 30% 정도 수익 중이시죠. 예, 약 30% 정도. 아,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일부 수익은 실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예,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기업 가치보다는 지금 일단 차트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 예. 차트를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게 급등락 폭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일단 예. 전형적인 상한가 종목이에요. 예. 2월 15일 날 상한가를 가고 나서 네. 3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네. 보시면은 그 밑꼬리도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죠. 예. 예, 그것은 아직은 종목이 상승 위로 강하는 힘이 강하다는 의미거든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이 붕괴될 때가 있습니다. 아, 네. 예, 5일선이 붕괴될 때가 이제 큰 변곡점이 될 것인데요. 네. 5일선 붕괴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손절이 아닌 익절이죠, 이제. 네. 수익을 실현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아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단 예, 예. 지금 네. 현재 5일선 위치가 네. 보니까 이제 한 7,850원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급등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잠깐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고 또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특히나 이런 고가 놀이에서는 3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내일장이나 모레장에는 또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럼 만약에 급등이 나오신다면은 성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어차피 수익이 크게 나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수익 극대화를 노려서 네. 조금 더 지금의 상승 폭만큼 한 번 네. 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목표가는 이제 봤는데 9,500원 정도로 제가 설정을 해 드릴게요. 9,500원. 네. 근데 예. 그 전 고점을 제가 살펴봤더니 9,200원의 전 고점이 있습니다. 아, 네. 예, 전 고점이 9,200원인데 지금 이런 패턴이라면은 좀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9,500원 정도 되시면은 이제 목표 수익 실현하시면은 네. 뭐 한 굉장한 수익률이 나올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어느 가격대로 보시는 건가요? 9,500원으로 지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9,500원까지도 예, 가능하겠다. 예, 9,500원까지는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예. 만약에 흐름이 지금 오늘도 오전에 비해서 지금 다시 상승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5일선이 깨지면서 7,700원 선까지 떨어지면은 네. 전량이 아니라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7,200원 선이 붕괴된다 그러면 이제 전량 매도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네. 그 주식 수도 유통 주식 수에 비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도 아닙니다, 현재. 거래량이 뭐 200만 주, 300만 주씩 터져주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언제 급등이 나올 수 있고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조금 모니터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좀 예. 빠른 대응을 좀 필요로 해 보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절가는 일단 1차로 익절가죠. 7,700원의 절반 정도 매도를 권유해 드리고요. 7,200원 되면 완전 손절을 제가 권유를 해 드리는데 목표가는 대신 9,500원으로 잡겠습니다. 아, 네. 잘 지- 알겠습니다. 예, 지금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너무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대단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충분한 예, 예. 답변이 되셨나요? 예, 아주 고맙습니다. 아유, 수익 축하드리고요. 더 큰 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고 수익이 나서 가면서도 좀 불안한 마음이 예, 이게, 맞아요. 그 네, 마음 그- 이해합니다. 예, 네, 다음에 또 고민 생기시면 저희에게 다른 종목도 괜찮으니까요. 전화 꼭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만도 봐드릴게요. 7258번님의 종목입니다. 만도를 19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신데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만도 19만 1,0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네. 네, 일단 그 에버님도 네. 가끔 이러실 때가 있어요. 예. 혀 꼬이고 그러는데요. 점심을 안 먹었더니 그런가요? 어제 술을 드신 게 아닌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만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도 그 자동차 그러니까 부품업체로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한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이 만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매출은 많이 늘어납니다. 매출은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상품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상승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만큼 순이익을 못 가져가니까 원재료 부담들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그 4분기 실적들 좀 저조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지배력이 그런 생각들이 좀 지배적이라는 거를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만도의 그 EPS를 보게 되면 한 12,000원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일단은 한 14배 정도, 13배 정도, 13배에서 14배 정도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더 개선이 안 되고 만약에 국제 상품 가격이 좀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주가가 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홀딩하는 관점은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고요. 일단 전반적인 그 원가 부담이라든지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해 있는 거,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운송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약간은 좀 이렇게 완화가 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좀 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예.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한 15만 5천 원 선 정도 선에서는 반드시 좀 지지는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인 매출 추이가 좋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말씀드릴 테니까 손절가는 15만 5천 원이요. 15만 5천 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그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매출 추이 그리고 상품 가격이
반대로 하락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가파르게 또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저항대는 계속해서 작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수준은 역시나 매수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19만 원 선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좀 반드시 지키면서 좀 대응하시고요. 중간에 무슨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또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 좀 친절한 상담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친절하게 꼭 상담해 드려야 돼요. 네, 친절한 송규 씨입니다, 제가. 누가 그래요? 다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LGU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951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LGU 플러스 매수하신 가격이 5,605원, 비중은 20%입니다. 예, LG U 플러스 이제 일단 무엇보다 매수가 자체는 아주 훌륭하다고 또 판단이 됩니다. 좀 전 통화하셨던 분도 그렇고, 예, 어쨌든 매수가 자체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경기 방어주죠, 통신업은 경기 방어주인데 지금 시장이 너무 강한 상황입니다. 강하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들이 오히려 힘을 못 쓰고 경기 민감주들만 지금 그 업종 자체가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LT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가는 이제 작년 말 7,960원을 고점으로 찍고 지금 하락 추세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주가는 하락 추세로 돌아서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되게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예. 지금 역배열 구간이고요. 모든 이동평균선 그리고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선이 지금 곳곳에 존재가 하고 있습니다. 네. 6,500원, 7,000원, 7,500원 계속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강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네. 현재로서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손절을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것이요. 지금 이제 또 앞으로 또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만약 경기가 하락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경기 방어주로서 크게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또한 매수가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예, 예. 일단은 보유를 제시해 드리고요. 비중 자체도 지금 20%면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선 보유지만 그 손절을 한다면 이제 전저점 붕괴되는 순간이고 5,500원 선에 제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6,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5,500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걸림돌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조금 매물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500원으로 정해주셨네요. 자, 미래산업 봐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봐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5704번님 듣고 계시죠? 내일 다시 한 번 더 1시에 저희 출발할 때 문자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저희가 첫 번째로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주식 초보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내일 화요일 상담 기회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죠. 오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도희준 전문가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또 오늘장 전략도 세워보시고 월요일이잖아요. 이번 한 주장 전략 그리고 전망까지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